오늘은 유독 인생책이라는 말이 자주 붙는 책 한 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의미를 선택할 수 있다고 증명한 책,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소용소에서입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서 펼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사람들은 이걸 여러 번 읽는 걸까? 라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읽다 보면 호기심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이 건드려집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입니다. 그가 남긴 건 단순한 수용소 체험담이 아니라 그는 강제 수용소라는 인간의 바닥 같은 현실을 놀랍도록 건조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분석해 로고테라피라는 정신치료를 정립하고 인간은 쾌락만을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찾으려는 존재라는 관점을 발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책은 갑자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수용소에 있지 않지만 마음은 매일 갇힌 상태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밀려오는 걱정, 회사, 돈, 관계, 건강, 미래. SNS를 켜면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계속 제자리인 것 같고 하루를 열심히 버텼는데도 남는 건 허무한 뿐인 날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하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프랭클은 이러한 질문을 한번 뒤집어 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삶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삶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추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을 매일 매시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말이나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죠.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위로가 아니라 책임을 요구하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마음이 가벼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힘입니다. 프랭클은 프로이트와 자주 비교됩니다. 프로이트가 성적인 욕구 불만, 쾌락에 좌절에 초점을 맞췄다면 프랭클은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을 무너뜨리는 건 성욕의 불만이 아니라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좌절될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경증 중 일부는 환자가 자기 존재의 의미와 책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문제가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피곤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데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왜 버텨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할 때 무너집니다. 야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이 야근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를 때 더 버겁게 느껴지죠. 관계가 어렵다기보다 이 관계가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보이지 않을 때 더 괴롭습니다.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수용소에서조차 인간은 의미를 찾고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제 수용소에서는 모든 상황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하도록 만든다. 이름도, 직업도, 재산도, 가족도, 심지어 내일에 대한 기대조차 사라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나면 인간에게 무엇이 남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지혜를
프랭클이 말합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로지 인간이 지닌 자유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자유인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자유뿐이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자유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이 말이 왜 현대인에게 더 강하게 꽂히는 걸까요? 우리는 늘 상황을 탓합니다. 경기 탓, 회사 탓, 상사 탓, 부모 탓, 시대 탓. 물론 환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제의 실수, 이미 벌어진 사건, 타인의 성격, 세상의 속도.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태도, 말투, 행동입니다. 그게 마지막 자유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존엄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전한 조언 중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매일같이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 남은 빵을 포기해야 하더라도 말일세. 그러면 더 젊어 보일 거야. 자네들이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 일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겉으로는 생존 팁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선언이며 나는 아직 인간이다라는 자세입니다. 삶이 나를 누를수록 인간은 더 쉽게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외모를 포기하고 말투를 포기하고 약속을 포기하고 품위를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프랭클은 가장 바닥일 때일수록 사소한 태도 하나가 인간을 살린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었다. 이 말이 수용소에서 나왔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요? 사랑은 여유 있을 때만 하는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인간이 인간으로 남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누군가를 위해 버티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것. 그게 삶을 붙드는 마지막 끈이 됩니다. 또 하나 프랭클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여러분이 요즘 버티기 힘들다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왜가 흐려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을 때 더 힘듭니다. 관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왜 이어가야 하는지 모를 때 더 지치게 됩니다. 프랭클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희망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내가 내일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이 꺼지면 인간은 서서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의미를 찾으려면 큰 꿈을 가져야 하나요? 라는 오해입니다. 프랭클은 의미를 찾는 방식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의미를 찾는다. 둘째,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의미를 찾는다. 셋째,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의미를 찾는다. 여기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시련을 반드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문제, 이별, 실패, 경제적 흔들림, 관계의 균열.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태도뿐입니다. 프랭클은 인간이 시련을 가져다 주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긍정은 괜찮아질 거야 라고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선택할 태도는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프랭클은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성이 아니라 정신적인 역동성이라고 말하죠. 요즘 많은 분들이 불안이 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어느 정도의 긴장은 인간에게 필수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성취한 것과 앞으로 성취해야 할 것 사이의 긴장, 현재의 나와 앞으로 돼야 할 나 사이의 간극, 그 긴장이 인간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요즘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불안이 여러분을 망치는 게 아니라 불안은 방향을 잡아달라는 신호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삶의 결정 순간에서 더욱 올바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라는 극한의 절망 속에서 인간에게 끝까지 남는 것이 무엇인지 증명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일이 아니라 그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관계가 힘든 게 아니라 왜 이어가야 하는지 모를 때 지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가 아니라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의미는 거창한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의 태도를 선택하는 순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한 문장.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지금 힘들다면 의지가 약한 게 아닙니다. 왜가 흐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하루 상황 대신 태도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씁니다. 감사합니다.